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산관리수호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죠.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는데 어차피 우리는 중간고사를 안 봤죠. 중간고사를 안 보고 수업으로 대체를 했죠. 수업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2주 동안의 비대면 강의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전주에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돌렸고, 총 3주에 걸쳐가지고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어제 대면 강의로 다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판단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아직도 들쭉날쭉하고 있고,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그래서 한 주 정도만 비대면으로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올리고, 그죠? 공지사항 아마 다 봤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얘는. 공지사항을 올리고 강의를 촬영해서 지금 올립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오늘 지금 9시간째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강의를 촬영해가지고 혼자서 올리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가. 여기 4학년 친구들 앞에 앉아가지고 뭐 맞는데요, 틀린데요 이렇게 피드백이라도 주면 좀 재미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어떤 파트에서 좀 힘들어한다 라는 게 이제 저도 강의 경력이 제법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좀 힘들어한다 싶으면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평이한다, 지루해한다 그러면 빨리 스킵하고,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피드백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건강한 게 최고니까. 요렇게 이번 주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대면 강의로 할까 싶어요. 대면 강의로. 혹시나 또 뭐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그때 공지사항으로 올릴게요. 공지사항. 오늘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부문 예산 수립 두 번째 챕터에 있는 거에 나머지 볼 건데, 양이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뒤에는 또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쓸데없는 거. 오늘은 그냥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막 계산 산식도 있었고, 원가액의 시간에 배운 막 계산 산식이라든지, 공원 이익률을 가지고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의 퀀터티라든지 브레이크이븐 포인트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그런 산식도 보고 그랬는데, 그죠? 또 뭐 봤지? 안전 한계도 봤네. 안전 한계도 보고, 안전 한계율도 보고, 안전 한계율 분의 1인 DOL 영업 레버리지도 이런 것도 봤죠. 기억이 잘 안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아마 잘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나서 참고 삼아 예전에 봤던 원가액의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본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오늘은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 그냥 T 계정이야 전부.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이미 수차례 얘기했던 게 반복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58페이지입니다. 챕터 2의 부문 예산 관리의 58페이지. 할게요. 자,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예산을 수립한다. 자, 필요 지식의 제조 직접비 항목. 여기 있는 거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저는. 저는 아직도 화면보다는 페이퍼가 조금 더 익숙해요. 옛날 사람이죠. 그죠?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는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 직접비는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의미한다. 제조 직접비 예산의 수립이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항목에 대한 예산 수립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한번 써볼까? 추억 돋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원가 관리의 시간에 제일 첫 시간에 배운 게 여러분들 원가의 분류, 행태에 따른 분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파트를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원가 대상, 요게 원가 대상이라고. 이 원가 대상이 원가를 집계시키는 거지. 할당이라고 표현하지. 그때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지. 제조 간접비. 그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 혹은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라고 표현하지. 그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간접원가래.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조 직접 재료는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었을 때 얘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였잖아요. 그래서 직접비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냥 그 얘기예요. 재료비와 노후비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간접 노후비.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게 또 재차 나오더라고. 요번에 나올 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제조 직접비 예산의 수립이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요거에 대한 예산 수립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이 파트에서 요거 두 개 예산 수립하는 거 보자. 그 얘기예요. 네, 가공원까지. 요거를 잘못 썼네. 피곤하니까. 요것도 지금 헷갈리네. 가공원까지. 가공원까. 자, 그 다음. 직접 재료비 예산. 생산 예산이 수립이 되면, 몇 개 찍어내야 될지 예산이 수립이 되면, 직접 재료비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재료를,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직접 재료비의 예산은 직접 재료 사용 예산과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 구입 예산으로 구성이 된다. 얼마만큼 사와야 될 건지 사용할 만큼 사오겠죠? 그렇지 않죠. 어떻게 사용할 만큼만 사오겠어요? 그죠? 재고로도 비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할 것보다 더 많이 사와야겠죠. 그럼 즉 사용할 원재료에 기말에 재고로 남겨둘 거, 거기에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거 기초 원재료 차감하면 그게 구매 예산이 되겠죠. 그죠? 자, 직접 재료 사용 예산은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재료비에 대한 예산으로 목표 생산량에 제품 단위당 원재료 소요 수량과 단위당 구입 가격을 곱하면 된다. 직접 재료 사용 예산, 목표 생산량에 소요 수량, 단위당 구입 가격 돼 있죠. 그죠? 제일 밑에 줄 보세요. A 제품 한 단위 생산하는데 원재료 X가 1kg, 킬로그램당 단가가 10원. 든데, 그러면 X, 원재료 X 하나는 10원이네, 10원. 1kg에. 그죠? 자, 원재료 Y는 2kg, 킬로그램당 단가가 20원이래. 그러면 2kg가 필요하니까 40원이네. A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X 재료 1kg와 Y 재료 2kg가 필요하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A 제품 생산하는데 X가 1kg가 필요하대. 1kg 10원이래.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 이렇게. 킬로그램당 단가가 10원이라잖아. 그죠? 10원. 10원치가 필요하다. 그 얘기지. Y는 2kg가 필요하다면서. 근데 킬로그램 단가가 20원이라잖아. 그럼 40원. 그럼 A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X와 Y 원재료가 필요하거든. 50원치가 든다. 그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A 제품의 예정 생산량이 100개라면 생산에 필요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X, 원재료 X 사용은 100개가 필요하니까, 그죠? 한 개에 10원이니까 100개니까 1000원. Y는 100개가 필요하니까 한 개에 40원이니까, 그죠? 4000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총 사용량을 뽑아낼 때 월별로 쫙 뽑아보는 거야. 그때 월별로 뽑아낼 때 원재료 X와 Y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 원재료 X와 Y가 어디 투입되는데 A 제품 생산하는 데도 투입되고 B 제품 생산하는 데도 투입된대. 그럼 A 제품과 B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할 건데, 얼마만큼 그거 생산하는데 단위당 원재료 X와 원재료 Y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총 사용이 될 수량이 나올 거고, 그죠? Y도 총 나올 거고, 거기다가 단가만 곱하면 이제 원재료가 사용되는데 필요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밑에 직접 재료 매입 예산은 생산 예산에서 산출된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 재료량과 함께 기말 적정 원재료의 재고 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재료의 구입에 대한 예산이다. 즉 이는 생산 예산과 유사하게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 재료 수량에 목표 기말 직접 재료량을 가산한 후 기초 직접 재료량을 차감하여 산출된 수량의 원재료 단위당 구입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뭐 별 얘기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재료야, 재료. 원재료.
원재료가 얼마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개라고 생각하자. 100개가 투입된다. 100개가 투입된다고. 근데 기말에 원재료 재고로 쌓아놓을 금액이 있거든. 우리는 기말에 원재료를 한 20개 정도 재고로 쌓아놓고 싶대. 그럼 몇 개를 사와야 된대? 120개를 사와야 되겠네. 근데 기초에 10개가 있대. 그러면 110개를 사오겠지. 요거에 대한 예산이 구입 예산이다 그 얘기예요. 요거에 대한 예산. 지금 그거 본다 그 얘기예요. 매입 예산, 구입 예산. 됐죠? 자, 밑에 박스에 그리고 직접 재료 매입 예산은 그죠? 직접 재료 사용량, 기말 재고 더하고 기초 재료 뺀 거. 그 요 110개지. 거기다가 단위당 구입 가격을 곱하면 되지. 됐죠? 당연한 얘기죠. 자, 위에 제시한 원재료 X와 원재료 Y의 사용량을 토대로, 사용량 예산을 토대로 원재료 X와 원재료 Y의 매입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월에 A 제품 예정 생산량이 100개, 회사의 원재료 재고 수준 정책에 따라 원재료 X의 기초 재고량은 10kg, 기말 재고는 20kg, 원재료 Y의 기초 재고는 10kg, 기말 재고는 20kg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구입 예산은 이렇게 된다. 원재료 X의 매입량은 일단 100kg 쓸 거죠. 그죠? 근데 기초에 10kg가 있었다네요. 그죠? 근데 원재료, 그죠? X의 기말 재고는 20kg라네. 20kg. 그죠? 그럼 100kg를 쓸 거고, 그죠? 기초에 10kg가 있었으니까 원재료 X의 기말 재고량 20kg를 빼면 90kg다. 그죠? 됐죠? 이거 맞나?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자, 원재료를 얼마만큼 쓸 건데? 원재료 X를 100kg 쓸 거다. 100kg 쓸 건데 기초에 10kg가 있었다. 10kg. 근데 기말에는 20kg가 재고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올해 얼마만큼 사야 되냐? 90kg가 아니라 110kg죠. 그죠? 이거 오타네. 반대로 됐네. 110kg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밑에 원재료 X의 매입 예산은 원재료 X 사용량에, 그죠? 단위당 구입 가격 10원을 곱하는 게 아니죠. 매입 예산이니까 원재료 X의 사용량이 아니라 구입량에다가 구입 가격을 곱해야 되겠죠. 10원을. 그러면 900원이 아니라 1100원이 되겠죠. 그죠? 이거 오타네. 그죠? 원재료 X의 매입 예산은, 매입량은 사용량 100kg 쓸 거라고요. 근데 기초 재고가 10kg가 있었대. 10kg가. 기말 재고는 20kg를 놔둘 거래. 20kg를 놔둘 거래. 그러면 110kg를 사와야 돼. 이거 못하라고. 셈이 잘못됐네. 여기가 빼고 여기를 더해야지. 그럼 110kg에 대해서 단위당 10원씩 곱하면 1100원치가 매입 예산이야. 매입 예산. Y도 엉터리인지 한번 봅시다. 원재료 Y의 사용량은 200kg. 원재료 Y의 기초 재고는 10kg. 기말 재고는 20kg. 이것도 엉터리네. 원재료 Y. 그죠? 원재료 Y의 사용량이 200kg래. 200kg를 쓸 거야. 근데 기말 재고로는 20kg 놔둘 거야. 기초는 10kg가 있대. 그럼 얼마만큼 사와야 되는데? 210kg 사와야 돼. 210kg. 요거의 단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는 20원. 그럼 곱하면 4,200원치가 되겠네. 됐죠? 210kg가 매입량이고 4,200원이 매입 예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엉터리다. 따라서 1월 제품 A 하나를 100단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X 재료와 Y 재료의 매입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 1,100원 그리고 4,200원. 그래서 5,300원이 되겠네. 5,300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오타. 자, 밑에 직접 재료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제품 단위당 재료 소비량과 재료 소비 가격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품 단위당 재료 소비량은 공학적 방법이나 과거의 실적 등을 통해서 산정하며, 그러니까 제품 A 하나 만드는데 X 재료가 1kg 들어가고 Y 재료가 2kg 들어가고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뽑아내야 된다. 재료의 소비 가격은 구매 예산에서 표준 구매 단가를 검토해서 결정한다. 표준 구매 단가라는 게 뽑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구매 단가 여러 개를 평균을 쳐요.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거는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그래가지고 하나가 컨택이 되면 제일 유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다시 제의를 해가지고 그 업체로 구매 업체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거래처를. 그런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요거 수정해 놔놓으세요. 숫장 털으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자, 원재료의 매입 예산돼 있죠. 그죠? 총 생산량 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생산량 중에 A 제품은 몇 개, B 제품은 몇 개, 월별로 쫙 열거하고, 이거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드는데 각각 X 원재료와 Y 재료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기초 재고로는 얼마만큼 놔둘 거고, 기말 재고로는 얼마나 놔둘 건지,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나온다고. 그죠? 여기는 또 제대로 됐네. 봐봐. 원재료 사용량 X에 기말 원재료 Y를 더하고 기초 재고 Z를 빼야 돼. 여기는 또 제대로 돼 있는데 앞에는 또 엉터리네. 됐죠? 거기다가 단위당 가격을 곱하면 매입 가격이 계산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박스 3번에 이제 직접 농업비 봅시다. 직접 농업비도 요거랑 똑같이 하면 돼. 자, 예산 생산량이 이제 결정이 되면 직접 재료비 예산을 한번 짜고, 그리고 농업비 예산도 수립해야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직접 농업비 예산은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농업비에 대한 예산으로 목표 생산량에 제품 단위당 노동시간, 한 개 생산하는데 노동시간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임률이 얼마인지, 그걸 곱한 금액이다. 임률이란 종업원들의 작업 시간당 임금을 의미한다. 그러면 직원들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 직접 농업비 예산을 통해서 기업이 목표 생산량 생산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대. 종업원의 추가 고용이나 해고 등 직접 노동력 수급 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생산을 찍어내야 된다고. 찍어내야 돼. 100개를 찍어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의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데 80개밖에 못 찍어낸대. 80개밖에 못 찍어냈는데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직원을 더 신규 채용을 할 거냐, 혹은 계약직으로 데리고 올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직원들을 다독거려 가지고 시간의 임금을 더 줄 테니까, 시간의 수당을 더 줄 테니까 시간의 근무 시간을 조금 더 증가시킬 거냐, 뭐가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지를 의사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밑에 예산 생산량에 생산에 필요한 종업원들의 직접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 노동시간을 파악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에는 제품의 생산에는 단일의 노동력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제작, 성형, 조립, 도장, 다양한 직접 노동이 투입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직접 노동이 투입될 경우에는 각각의 노동 유형마다 직접 노동시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완성품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직접 노동시간이 결정이 된다면 제품의 예산 생산량에 직접 노동시간을 곱하고 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직접 농업비에 대한 예산이 완성이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예산 생산량에 따라 종업원의 채용과 고용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 캐파를 늘려야 돼서 직원들을 무한정으로 뽑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무한정으로 뽑을 수는 없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초과 근무 여부로 고용을 통제한다. 신규 직원을 뽑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다독거려가지고 시간에 임금을 줄 테니까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농업비 예산은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량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부서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제품 X 한 개 생산하는데 노동시간이 여기 노동시간 몇 시간씩 투입이 되고 시간당 임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그냥 부서별로 저 팀의 저 직원은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이다. 자, 농업비 예산은 생산량에다가 노동시간 곱하고 임률 곱하는 거다. 자, 이 표에 또 나온다. 1부분과 2부분, 부분별로 지금 구분을 해놨네. 부분별로.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이네. 부분별로. 그죠? 기간도 월별로 돼 있고, 예산 생산량, 단위당 작업시간, 총 작업시간, 그리고 시간당 임률을 곱해가지고, 자, 직접 농업비를 뽑아낸다. 그때 A 제품이냐, B 제품이냐 따라가지고 또 구분을 해서 뽑아낸다 하더라. 그죠? 자,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뭐냐? 제조간접비 예산을 한번 뽑아보자. 제조간접비 예산. 제조간접비 개념과 항목도 있죠. 제조간접비는 2학년 때 원가, 수업, 관리계 시간에 다 들어봤을 건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제가 혼자 가정을 하고,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조간접비 개념과 항목에 특정 제품이나 특정 부문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는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요걸. 이렇게 하지 말까?
그냥 이렇게 하자.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원가 대상. 처음부터 세분화 시키려 했는데 주저리 세분화 시키는 과정이 글로 언급이 돼 있어서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하고 주저리 세분화 시켜 볼게요. 자, 이 원가를 원가 대상 때문에 발생되는 원가니까 원가에다가 할당을 한다고 표현한다고. 할당. 그 할당을 할 때 직접 원가는 추적 가능하다고. 추적 가능해. 간접 원가는 추적이 불가능해. 그래서 배분이라는 절차를 거쳤지. 어쨌든 조금 더 읽어보자. 직접 원가는 완성품인 제품의 원가 계산 시 직접 제품에 부과할 수 있으나 간접 원가는 직접 제품에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 기준이 배부 기준이었지. 배부 기준. 자,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무비 또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재료비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재료비 중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엔진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다. 간접 재료비는 원재료 중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나 해당 원가가 직접적인 제품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원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접착제, 생산 설비에 대한 윤활유 이런 원가는 일반적으로 간접 재료비로 분류한다. 이것도 다 기업체마다 상대적이야. 근데 여기에 예를 든 건 이 회사는 이걸 그냥 간접 재료비로 분류하고 있다. 그 얘기야. 이 애들이 무조건 간접 재료비가 된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직접 노무비는 특정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 보너스 등을 의미한다. 간접 재료비와 유사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투입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간접 노무비란다. 대표적인 간접 노무비의 형태는 공장 전체의 감독자에 대한 급여이다. 감독자는 실질적으로 막 생산을 하고 이렇진 않지. 그죠? 이런 사람들의 급여가 제일 대표적인 간접 노무비의 한 가지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제조간접비란다. 즉, 제조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도 포함이 되고 그 외에 공장 건물이나 설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수도관리비, 공장 감독자 급여, 임차료 이런 간접 경비도 제조간접비에 들어간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얘기. 재료비, 노무비, 간접 경비. 이게 원가를 발생시키고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발생된 원가래. 그러면 제공품 계정 T 계정에다가 투입이 되겠지. 그죠? 그때 투입될 때 재료비 투입되고 노비 투입되고 간접 경비 투입된다고. 투입이 될 때 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뉘어서 직접 재료비가 바로 투입되지. 이게 다이렉트 머티리얼. 직접 노비 바로 투입되지. 다이렉트 레이버. 그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 있지. 간접 재료비. 얘들은 간접 경비로 들어온댔지. 들어와서 여기서 제조 간접비라는 형태로 들어온댔지.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됐죠? 여기서 조금 더 파생시킨다. 밑에 제조 간접비 예산은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제조 간접비에 대한 예산이다. 이 제조 간접비 예산. 복잡한 제조 간접비에 대한 예산 수립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먼저 제조 간접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원가 행태별로 고정 제조 간접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로 구분을 한다. 자, 이 제조 간접비가 원가 행태에 따라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것과 고정적인 걸로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 이렇게 표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표현하지. 구분을 한다. 이게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변동 제조 간접비는 조업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 간접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에 따라 같이 변동을 하는 게 변동 제조 간접비. 예를 들면 전기세, 전력비.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도 많이 쓰겠죠. 그런 게 변동 제조 간접비의 사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떤 거 여기 사무실 임차료 혹은 감가상각비, 기계설비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됐죠? 됐죠? 자,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생산 부분의 예산 편성에 포함이 되며 판매 부분에서 수립한 목표 판매량과 관련한 예산은 판매 부분의 예산 편성에 포함이 되고 관리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에 대한 예산은 간접 부분 예산 편성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거는 생산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하고 판매 부분과 관련된 거는 판매 부분 예산 편성할 때 관리하고 관리 부분에서 발생된 거는 간접 부분 예산 편성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제조 간접비 항목으로는 제품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제품에 부과할 수 없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 제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원가를 배부할 수 없는 원가, 임차료, 재산세, 수도 광열비, 제품 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는 제조 간접비 항목에 포함이 된다. 요거 기억나요?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원가 얘기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의 원가에다가 배분하는 거지. 배분하는 거. 그게 무서워하는데 제조 부분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발생한다고. 왜? 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지. 근데 보조 부분에서도 원가가 발생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 보조 부분에서는 제조 간접비가 발생한다고. 근데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비도 이걸 만드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즉, 제품의 원가를 구성해야 돼. 즉, 보조 부분에서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에 엎어가지고 원가에다가, 제품에다가 배부한다고. 배부한다고. 기억 안 납니까? 2학년 때 공부한 거. 그래서 이 보조 부분에는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전력 부분, 수선부, 제조는 뭐, 절삭부, 조립부 이런 거 있지. 그래서 보조 부분이 한 개면 제조 간접비를 여기다가 배분을 하는 거지. 절삭부와 조립부에 각각에. 근데 보조 부분이 2개 이상이네. 2개 이상이면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용역 수수 관계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지. 3가지가. 어떻게 3가지가 있어요? 2학년 때 공부해봤죠? 어떻게 3가지가 있어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아예 무시하고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 직접 배우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단계적으로 인식해. 하나만 인식하고 하나는 인식 안 하고 순차적으로. 이게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100% 다 인식하는 거. 상호 배분법. 기억나요? 연립 방정식 막 풀어야 되는 거 있잖아. 상호 배분법. 이렇게 3가지가 있지. 이렇게 3가지.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3가지가 아니지. 또 뭐가 있어? 혹시나 공부했는가 모르겠네. 보조 부분의 원가가 제조 간접비잖아요. 이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다가 엎을 때 제조 간접비를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배부하는 게 있었지. 이게 이중 배분율법이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하는 거. 단일 배분율법이지. 그래서 2가지. 원가 행태에 따라서 2가지. 그죠? 배부 방법에 따라서 3가지. 그래서 총 6가지가 존재하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의 원가에다가 배부할 때 총 6가지 방법이 있지.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뭐 안 나면 말고요. 기억이 안 나면 말고. 자, 됐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자.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쉬어줄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 간접비는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과 고정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동력비, 용수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며 고정 제조간접비는 감독자 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다.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모품, 공장 감독자 급여, 공장에 대한 재산세, 임차료 이런 것들은 제품별로 추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부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부한다. 됐죠? 잠깐 끊었다가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 끊었다 하시죠.